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이제 나스 장비 사용하기 이제 9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뭐 정보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까지 해서 개념 이해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집어서 확인을 해보고 내용들도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공유 폴더에 접근하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이 공유 폴더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파일 서비스에 있는 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이 삼바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드라이브와 네트워크 지금 현재 폴더 형식으로 접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폴더들이나 파일들을 생성하는 과정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해가지고 이제 FTP 서비스로 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공유 폴더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그 홈페이지 제작한다든지 웹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FTP 프로그램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NAS 장비에서 다음과 같이 FTP 서비스를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FTP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FTP SSL, TSL 암호화 서비스 활성화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SFTP, 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로 이제 FTP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 형태를 한다면 권장할 것은 SFTP를 권장을 하고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FTP 접속되는 과정부터 하나씩 일단 개념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메인 PC에서 메인 NAS 장비에서는 FTP 서비스를 활성화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FTP 서비스에 접근할 공유 폴더를 또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FTP 서비스에 접근할 사용자 계정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더도 만들어 볼까요? 폴더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폴더에서 이제 FTP 폴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FTP 폴더 이렇게 해가지고 FTP 접속 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여기는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하이 폴더 및 파일 숨기기는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공유 폴더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또 암호를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허용하게 되면 FTP 서비스를 하기 위한 FTP 폴더 공유 폴더, 이 공유 폴더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공유 폴더의 사용자를 이렇게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용자를 일단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사용자를 먼저 만들 걸 그랬네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일단 취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TP 폴더만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요. 이제 사용자의 지정이나 이런 거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일단 사용자를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사용자 이름을 FTP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FTP 유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FTP. 그래서 여기는 FTP 사용자, 이해하기 쉽게요. 이렇게 만들고 패스워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본인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나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의 패스워드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해가지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 그룹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스 장비를 처음 설치하면 데폴트로 생성되는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룹은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그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해서 자기가 루트 권한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면
이것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 부분보다도 그냥 유저의 그룹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팅되어 있는 형태로. 그리고 다음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공유 폴더의 권한을 이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사용자가 FTP 유저라는 이 사용자죠. 그러면 이 FTP 유저는 FTP 폴더만 접근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폴더는 접근하지 않고 FTP 폴더만 접근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접속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읽기 쓰기를 눌러주고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 사용자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쿼터량 그러니까 공간의 양을 지정을 해주게끔 돼 있죠. 그래서 뭐 100기가 정도 준다 하고요. 많이 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권한 할당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 버튼을 눌러주는 형태가 됨으로써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 서비스를 우리가 나스 장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성화의 준비 단계가 진행이 되집니다. 여기는 뭐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 제한인데 이 부분은 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FTP 유저라는 사용자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TP 유저가 접속할 수 있는 접속해야 되는 FTP 폴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FTP 폴더를 만들 때 우리가 그 권한 부분에서 잠깐 취소를 하고 폴더만 만들었으니까 편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집에 들어가서 권한 부분에가 우리 지금 현재 아까 사용자 부분에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적용되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FTP 파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유 폴더와 그 다음에 사용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룹에서 요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유저 그룹에서 편집에 들어가고 유저 그룹의 권한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 버리면 다른 폴더까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유저 그룹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읽기 쓰기가 제한되게끔 해가지고 되는 상태니까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사용자 FTP 유저라는 사용자만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폴더인 FTP 폴더라는 위치에서만 읽고 쓰기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 할당량은 100기가를 지정을 해준 거다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제 뭐 이 파일 서비스인 FTP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이언트 PC가 있어야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 PC는 제가 제 노트북을 또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노트북 PC고 여기가 제 방송용 PC고 그죠? 저번하고 똑같이 이 브라우저 화면은 나스 장비고 그래서 각각의 IP 주소가 지금 현재 틀립니다. 이 방송용 IP 방송용 컴퓨터의 IP 주소 나스 장비 IP 주소는 11번 노트북 IP 주소는 내부에 뭐 다른 어떤 번호로 책정이 되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다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현재는 내부망입니다. 내부망. 그래서 일단 내부망에서부터 접근을 한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는지부터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팅이 기본 세팅이 되면 이제 외부에서 도메인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클라이언트 노트북 PC에서 우리가 여기 나스 장비의 FTP 서비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용 FTP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 클라이언트용 FTP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많이 쓰였던 영문 버전의 WSFTP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지금 뭐 이제 RFTP 또는 NDFTP 이런 형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R 소프트에서 R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무료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 요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 여기서 바로 FTP 서비스를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이거를 삭제해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FTP 실행을 하게 되면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새 사이트 추가하기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런 어떤 사이트 주소에 해당하는 명칭을 주고 여기가 이제 호스트고 요거는 그대로 데폴트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이디, 패스워드, 기본 경로도 그냥 데폴트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에 지금은 이제 DNS 부분에 대한 세팅이 또 FTP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내부에서 접근을 하는 형태로 호스트 주소에 IP 주소를 쳐줍니다. 일단 이렇게요. 이렇게 쳐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는데 아이디는 우리가 나스 장비에서 만들어 놨던 이 사용자의 이 계정의 이름이 바로 아이디가 됩니다. FTP-user.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PC에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FTP:-user 하게 되면 아이디가 되고 비밀번호는 이 FTP 유저를 만들었을 때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나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접근을 하면 당연히 지금은 접근이 안 되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왜 안 되지는 형태가 되지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FTP 유저라는 공유 사용자 계정도 만들었고 공유 폴더도 만들었고 권한도 다 주어주고 그룹 권한까지 확인을 해봤지만 파일 서비스에서 FTP 이 서비스 부분에 FTP 서비스 활성화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활성화를 체크를 해주고 일단 이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적용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나스 장비에서 FTP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 형태가 되지면서 우리가 노트북 PC에 제 노트북 PC에 여기에 현재 있는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쪽으로 나스 장비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접속이 되지는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폴더나 이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은 여기서 아무리 생성하려 해도 나왔다가 마우스 클릭하면 실패가 되죠. 접근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우리는 이 폴더 안에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폴더 바로 이 FTP 폴더의 당 이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같은 폴더 위치에 있는 같은 그런 어떤 디렉토리 위치에 있는 거에서는 접근을 못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FTP 폴더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또 폴더를 만들 수 있냐도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었던 게 똑같이 여기서도 만들어지냐? 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파일 스테이션 들어가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이름을 바꾸면 이 이름 바꾼 게 저쪽에서도 적용이 되져야 되겠죠. 지금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름 바꿈 그죠? 예. 이름 바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노트북 PC의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새 폴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새로 고침하면 이름 바꿈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내 그 노트북 PC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트북 PC에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내가 복사하고자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면 복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서 R 드라이브에 뭐 있는지 어쩐지 봐볼게요. 요 파일을 그대로 열기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이제 전송 완료.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업로드가 서버로 되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방금 내 노트북 PC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지금 mp4 파일을 나스 장비의 FT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전송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파일 서비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FTP가 지금
여기를 체크를 해줌으로써 21번 포트가 활성화가 돼서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렇게 접근이 된다 하는 형태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망인데 내부망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부분이고, 외부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부망만 쓴다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잠깐 접속을 끊고 두 가지 과정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여기 접속하기에 다음과 같이 이제 외부의 호스트 주소, 그러니까 자기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도메인 주소. 전에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전에 DNS 서버 세팅 부분에 대한 DDNS를 그 서비스를 받아서 DDNS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이 있는데, DDNS 서비스를 받게 되면 나스 장비에서 주는 DDNS 서비스 이름은 synology.me 그런 어떤 형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유기에서 저는 또 하나를 더 받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base21.iptime.org 해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또 DNS를 하나 더 받아서 그걸로 접근하는 것까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지금 한번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도메인으로 접속이 되는지를 봐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암호를 입력하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하면 아까 IP 주소로는 접속이 됐던 게 이제 도메인으로는 접속이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DNS 서버의 개념에서 우리가 DNS 도메인으로 접속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외부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IP는 공인 IP만 이제 인정이 되고 거기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망끼리는 그냥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는 도메인을 통해서 외부 공인 IP, 그러니까 외부 IP로 들어와서 외부 IP에서 내부 IP의 어디 번지로 가라, 라는 이런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base21.iptimes.org라는 이 DNS 도메인 네임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이 공유기 쪽에 들어와서 공유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또 공유기도 열어놨는데 일단 열어놓은 지 오래 됐으니까 한번 잠깐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공유기로 들어와서 고급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고급 설정에서 NAT 라우트 관리에 포트 포워딩을 들어와야 됩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재 내부 IP 주소, 나스 장비가 물려 있는 192.168.0.11을 11번의 접근 권한을 외부의 공인 IP 주소 이 주소로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이 주소에서 나스 장비는 포트 포워딩에 11번에 물려 있고 11번의 포트에 몇 번 포트에 물려 있다는 걸 지정을 해주는 게 포트 포워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TP라는 그런 어떤 규칙을 하나 만들고 11번에 21번 포트를 열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줍니다. 포트 포워딩을.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적용을 해주고요. 그럼 생성이 되지죠. 이 뜻은 아까 보셨던 이 부분에 이 공인 IP 주소에서 외부 IP 주소에서 일단 외부의 그런 어떤 다른 클라이언트들, 다른 네트워크망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현재 이 나스 장비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줬던 base21.iptime.org라는 도메인을 쳤어요. 그러면 그 도메인을 치고 나면 이 도메인이 DNS 서버 세팅에서 지금 외부 IP 주소 39에 땡땡땡땡 이런 어떤 주소라고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알려주면 이제 이 외부 IP 주소에 이 라우터를 찾아오는 형태가 되지겠죠. 그리고 이 라우터 IP 주소를 찾아온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스 장비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또다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나스 장비는 내부 IP에 여러 할당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192.168.0.11에 할당이 되어 있고 거기는 포트가 21번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런 포트 포워딩의 규칙이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공유기까지 해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FTP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에 IP 주소가 아닌 베이스21이라는 도메인 주소로 해서 FTP 유저 우리가 만들어 놨던 여기에 공유 폴더 FTP 유저라는 계정이 FTP 폴더로 접근할 수 있는 이 형태가 연결 상태가 모든 게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진 겁니다.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IP 주소로 내부망으로 접근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망으로 접근이 되게끔 하는 형태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 실질적으로 조금 여기 보면 이것도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게 접근이 정상적으로 된 건가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내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여기 지금 현재 이 노트북 PC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망이라 있고 지금 여기 이 나스 장비도 내부망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망에서 지금 도메인 주소로 해가지고 접속되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완전하게 실질적인 내부망에서 접속을 하는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인 형태의 내부망으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제 스마트폰을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스마트폰이고요. 제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를 한번 해서 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완전히 끄고요. 와이파이를 완전히 끄면 100% 이제 내부망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격 제어를 하면 제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연결이 되졌습니다. 원격 제어로.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본 것처럼 100% 지금 현재 LTE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와이파이로 완전히 껐기 때문에. 잠깐 요거를 내리고 요거를 이쪽으로 좀 빼고 화면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것만 보이게끔 해서 스마트폰 화면만 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원격 제어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단말기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되지는 형태가 되네요. 여기는 노트북 원격 제어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스마트폰이 원격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노트북에도 우리가 FTP 접속용 클라이언트인 R 드라이브를 설치한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FTP 클라이언트를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FTP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리고 조금 쉬운 게 엔드 FTP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 FTP를 설치를 해주고 근데 이제 단점은 엔드 FTP에서 접속을 했었을 때 한글 지원 체계 부분을 조금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덜 했고요. 일단은 그래도 접속되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드 FTP로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우고 요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삭제를 시키고 엔드 FTP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지고 이 화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 가지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접속 주소에 이제 우리가 받았던 DDNS 서비스를 받았던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거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에러가 나왔었는데요. DDNS를 저는 이제 두 개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나스 장비에서 준 베이스유 21점 시놀로지.me 하고 하나는 공유기기에서 준 베이스유 21점 iptime.org를 했는데 베이스유 21점 iptime.org는 뭐 리졸브 컴프 쪽하고 서로 이렇게 매칭하는데 타이밍이 있었는가
뭐 자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에러가 나오고 접속이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또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접속 주소 있죠. 예. 여기 접속 주소에 어떤 걸 쳐주냐면 자기가 DDNS로 받은 도메인 네임 그쵸 IP time.org 요거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다가 우리가 지금 나스 장비에서 만들어 놨던 사용자의 FTP 유저라는 사용자 그렇죠. 이 FTP 유저라는 사용자를 바로 여기 이름에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FTP 하이펀 USER 이렇게 입력해주고 비밀번호는 아까 FTP 유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이제 이 FTP 사이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ase21.iptime.org라는 형태의 사이트 주소가 하나가 저장이 되지면서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메인 네임 DDNS로 받은 베이스 U21. 아까 시놀로지죠 그죠 org로 똑같이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포트는 이대로 두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요것도 하나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그러면 두 개의 FTP 사이트 주소가 이제 스마트폰에 만들어졌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놨던 폴더, 공유 폴더가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어떤 파일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을 내부망이 아닌 실시간으로 외부망에서 스마트폰 그 와이파이를 끈 상태로 접근하는 형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되지고 우리 FTP 폴더가 열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FTP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폴더 생성 부분이 있고 파일 생성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한번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3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 지금 노트북에서도 새로 고침하면 테스트 3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는 노트북 클라이언트 PC인데 그쵸? 이거는 이제 내부망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새 폴더 만들기 해가지고 TST4로 만들면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마찬가지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테스트4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시놀로지죠. 시놀로지에서도 파일 스테이션 들어가가지고 노트북 FTP 폴더를 보면 4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폴더 생성해서 TEST5를 만들게 되면 그죠? 테스트5가 만들면 지금 노트북 PC에서도 새로 고치면서 보면 테스트5가 만들어진 형태가 되고 여기 스마트폰에서도 보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되집니다. 그렇게 해서 FTP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내 외부에서 접속을 하기 위한 나스 장비의 FTP 서비스 활성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FTP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용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의 권한 그리고 폴더와 그 폴더의 접근 권한에 해당하는 사용자들 그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파일 서비스에서 FTP의 FTP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IP타임이라는 공기 내에서 도메인으로 접근하기 위한 포트 포워딩에 관련된 내용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브라우저 상태에서도 열리는지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폰에서도 다른 도메인 주소가 있으니까 잠깐 얘를 종료를 하고요. 요거 마지막 할게요.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지겠는데 자 지금 다시 end FTP를 실행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이번에는 시놀로지 미, 그죠? 시놀로지 미 이쪽으로 해서 ORG로 되어 있네요. 시놀로지 미인데, 그쵸? 우리가 DNS를 받은 게 시놀로지 미인데, 시놀로지 미, 예, 요걸로 해가지고 또 접근이 되지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저장. 그리고 나서 이제 시놀로지 미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주면 시놀로지 미 로딩하고 바로 접속이 되지죠. 똑같이. 그래서 이것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이 클라이언트 노트북 PC에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가지고 요 브라우저에서 탭을 하나 열어서 여기서도 FTP로 접속이 되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FTP를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상태에서도 FTP로 접속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합니다. FTP // 자기 도메인 주소, 그렇죠. 베이스 21.iptime.org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자기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여기서도. 예. 저는 아까 한번 접속을 했었습니다. 처음 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형태가 되고, 저는 이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한번 접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에서도 모든 어떤 파일들이나 그런 어떤 형태들을 똑같이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 열려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똑같이 FTP 베이스 U 21. 이번 전에는 SYNOLOGY.me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반응이 나온가. 똑같이 접근이 되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DNS 세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지죠. 그죠? 다음과 같이 시놀로지 미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우리 FTP 서비스를 지금 현재 NAS에서 활성화를 해놨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NAS 장비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NAS 장비에서 세팅해놓은 이 FTP 폴더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FTP 베이스 21.synology.me라는 도메인을 쳤더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서 FTP 똑같이 USER 쳐주고 이 FTP 사용자의 패스워드 요거를 쳐주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똑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파일들 또는 폴더 이런 것들을 열어서 볼 수 있고 거기서도 생성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어판에 딱 하나 설명했네. 파일 서비스에 FTP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FTP 서비스에서 접근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쭉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한 챕터 부분 요 하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이 이제 적용되진 FTP SSL 접속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SFTP 22번 포트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이상 FTP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게 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